돌직구쇼에서만 오직 만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총선 돌직구 알람, 오늘도 충실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9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엎어지면 코 닿을 만큼의 거리입니다. 오늘의 총선 3대 알림, 과연 어떤 뉴스들이 선정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여러분께서 알림 설정 안 해드려도 저희가 알림 물려드립니다. 첫 번째 알림입니다. 먼저 여당 소식부터 점검해보죠. 민주당의 경선판을 흔드는, 경선이니까 민주당 내부의 선거죠. 경선판을 흔드는 문수저 특혜 논란이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는 들어봤는데 문수저는 과연 뭘까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속내를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야, 이거 총선 프리미엄 아니냐?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 청와대 이력을 선거 과정에서 쓸 수 있게 허용하냐 마냐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 출신 요 단어, 요 경력을 쓰겠다. 청와대 출신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들과 경선을 승부를 해야 할 현역 의원들 혹은 후보자들은 아니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이거 부공표가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른바 총선 출마 노리는 문도리가 70여 명, 민주당 내 경쟁 후보들은 지금 민주당 예비 후보들 사이에 최고 스펙은 문수저다. 특혜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래서 다음 달 초까지 이거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A씨는요, 응답자 대다수가 민주당 지지자인 경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더 나온다는 게 정설이다. 문재인 청와대 요 한 줄이요. 같은 식구끼리, 그거 참 밥도 같이 먹고 같은 당 소속끼리 청와대 근무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받는 거다. 이게 사실상 특혜다. 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요, 당 지지율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보다 문재인 세 글자를 경력란에 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희 대변인,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불만 사항이죠. 그거 못 쓰게 해라. 아니면 적어도 그냥 청와대 근무 이렇게만 좀 써라. 뭐 이런 좀 논란이 있나 봐요. 당도 좀 고민인 것 같고.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40% 말대 50% 가까운 게 굉장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작년 가을에 약간의 등락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라는 걸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엄청난 그 프레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각각의 예비 후보들이 문재인 청와대라는 얘기를 쓰고 싶어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째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들어와서 취임해서 일을 하신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저기 지금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문재인 청와대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각각 얼마만큼이나 일을 하고 저런 얘기를 떳떳하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휴일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문재인 청와대라는 걸 자신 있게 나 내놓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제 겨우 와가지고 청와대 1년 근무도 못하고 몇 달 근무한 경력 가지고 그냥 허명으로 문재인 청와대라는 걸 쓰고 싶어서 이런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려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차라리 이런 논란이 있으면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에도 문재인 청와대라고 딱 강제해서 쓸 수 있게끔 민주당이 정했으면 좋겠어요.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자신 있게 나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2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문재인 청와대로 꼭 써야 된다고 민주당 지도부가 오히려 강제 규정으로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쓸 수 있는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민주당 내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 논란인데, 문석균 씨의 이른바 아버지 지역구 세습 논란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도 참전을 했습니다. 일단 문석균 씨의 이야기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50입니다. 제가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50이 돼서 세습이니 그냥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정말 섭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근데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문석균 씨의 이야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나이 50에 아직 독립을 못했다니 한심하다. 지금 입고 계신 빤스가 아빠 거라면 아빠 빤스다. 선거구가 아빠 거면 그건 아빠 찬스다. 좀 독특한 비유네요. 빤스 비유를 들었어요. 빤스 찬스. 좀 느낌이 비슷해서 빤스라는 걸 쓴 것 같아요. 빤스 찬스. 아빠 빤스다, 아빠 찬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에서 그 지역 아드님께 드린다고 하죠. 그 선거구 맛있게 드세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 어차피 특검과 세습을 옹호한 정당 아닌가. 진중권 전 교수의 개인적 주장일 뿐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관건은 그거죠. 장영 교수님. 과연 아버지, 문희상 의장의 어떤 강력한 지역구에 아버지가 의장으로 계실 때 아들이 이렇게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불편한 마음 또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문희상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민주당하고 관계 이런 것들에서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혹시 아들 때문에 아들 공천 문제로 저러는 건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의 어색한 일들이 또 최근에 몇 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도 저렇게 아빠 찬스 아니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그 라임까지 맞춰가지고 이제 비판을 한 건데 빤스. 저는 어제 저 쭉 그 문석균 씨 하는 이야기를 저도 좀 전문을 들었거든요. 인터뷰한 내용을. 근데 지금 저기 안 나온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본인은 아빠 찬스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 50인데 아빠 찬스라는 얘기 듣는 거 불쾌하다. 나도 이제 독립하겠다. 근데 그 부분에서 아니 50인데 아빠 찬스 싫다면서 50인데 이제 독립하겠다? 그 자체도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부분을 또 바로 진중권 씨가 잡아가지고 나이 50인데 독립 못하다니 한심하다라는 표현을 쓴 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저 이제 아빠 찬스 안 쓰고 독립하고 싶다 이 말 자체가 지금 독립한단 말이야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을 본인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같은 지역구에 나온다는 것 자체는 형평성 앞서 문수저 이야기 나왔습니다. 문수저보다 어쩌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조금 형평성에 있어서의 그 다른 경쟁자들이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아버지가 누구다라는 게 너무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벗어나고 싶다라면 정치 경력을 좀 다른 방식으로 시작을 했거나, 물론 지역구로 옮기는 건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는 곳이 그곳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은 상당히 좀 적었다, 이런 평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건수 노무사님, 물론 이제 지역구가 빤스는 아니죠. 지역구가 빤스는 아니기 때문에 진 교수의 저 주장 자체, 비유 자체를 뭐랄까요. 그 지역구가 빤스를 이렇게 등가시키는 건 아니지만 말하고자 했던 건 그거잖아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아빠 옷이라면 그건 곧 아빠 찬스다. 저는 근데 진중권 교수가 좀 과한 면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석균 후보가 전략공천 내지 단소공천을 받았다면 그 말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피선거권이 있다고 하면 출마를 하고 또 당당하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마치 문석균 후보가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묘사한 건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두고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실제적으로도 현재 자유한국당도 김세원, 김무성, 이종구를 비롯한 한 8명의 의원들이 현재 세습을 하고 있고요.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김영호,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4명이 지금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럼 아빠 찬스 쓴 거냐? 저는 그거는 조금 과장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제 경선으로 갈지 전략으로 갈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현실 정치에서 당내 경선이라는 게 그 전에 당협위원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주 현역 의원이 있거나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 예비 후보 등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꺾을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근데 문희장 아들님께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그 전에 우리도 얘기했지만은 한 대를 걸쳐서 다른 분이 왔다가 다시 문석균 씨가 도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공천을 받아갖고 국회의원에 도전을 한다거나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지역구를 바로 물려받으면 경선을 아무리 치러도 문희상 표가 문석균 표고 그 표가 그 표인데 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애초에 불공정 경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충분히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우리 경선판의 현실을 본다면 전혀 맞지 않는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예.